데미안은 총 8개의 파트로 나눠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한 파트씩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싱클레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에밀 싱클레어는 부모님과 누나 2명이 있는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한 라틴어 학교를 다니고 있죠. 싱클레어는 신앙심이 깊고 밝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소년이지만 이런 싱클레어는 자신의 밝은 세계 외에도 하녀나 장인들을 통해 불황자, 주전뱅이, 강도가 있는 어두운 세계가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내면적인 대립을 느끼게 됩니다. 즉 성과 악이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싱클레어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수원에 있는 사과를 자신이 훔쳤다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싱클레어는 이 거짓말로 인해 프란츠 크로머라는 친구에게 약점을 잡혀 돈을 뜯기게 됩니다.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그렇게 싱클레어는 괴롭힘을 당하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프란츠 크로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다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굉장히 어른스러웠으며 힘도 강하고 다크포스가 풀풀 풍기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싱클레어는 크로머에게 돈을 뜯기면서 결국 돈이 부족하게 되자 가족의 돈까지 손을 대고 가짜 돈을 가져가는 등 편법을 쓰며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어두운 세계에 빠져 생활하던 중 반에 성숙해 보이는 막스 데미안이 전학을 옵니다. 이 막스 데미안의 어른스러운 분위기에 그는 싱클레어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고 싱클레어와 친하게 지내려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과 아벨에 대한 수업을 같이 듣는데 그 수업을 듣고 나온 후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마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벨을 죽인 카인이 이마의 표적을 받은 것은 그가 강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보상을 받은 것이라는 말. 이 말은 싱클레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상식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속 시원하게 말하는 데미안을 점점 마음에 들어하며 싱클레어의 자아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도 싱클레어는 크로머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빠지면서 여전히 크로머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막스 데미안은 또 한번 싱클레어 앞에 나타나죠. 이때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크로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이야기를 전부 들은 후 유유히 사라지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크로머의 지속적이었던 괴롭힘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에 싱클레어는 의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크로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어보죠. 데미안은 그저 크로머와 한 차례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대답을 하며 미스테리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능력에 감탄하고 자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가족에게 자신의 악행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산책길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들었던 아벨보다 카인이 더 훌륭하다는 말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싱클레어의 아버지는 학교의 친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무척 놀라며 유일 신을 가짜로 만들고 신앙을 파괴하는 카인도적인 사고는 배척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싱클레어는 아직 데미안에게 크로머 사건에 대해 꺼림칙하게 빚진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데미안은 학교에서 너무 많은 소문과 비밀에 쌓인 인물이라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피하게 됐고 데미안도 싱클레어에게 다가가지 않으며 둘은 1년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점점 다시 다가오며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데미안은 매 수업 때마다 조금씩 싱클레어 자리에 가까이 다가갔고 결국에는 싱클레어 바로 앞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데미안은 싱클레어 앞에 앉은 이유와 더불어 싱클레어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수업 때마다 배운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싱클레어는 데미안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심에 균일해 가고 있음을 깨닫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 후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결국 진실은 나중에 깨달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사상에 점점 젖어가던 중 언변이 좋고 호의적이던 모습과는 다르게 차갑고 죽은 듯한 모습의 데미안을 보고 전에 없던 거리감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방학이 끝나면 기숙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 데미안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며 싱클레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미안은 여행을 가고 싱클레어는 상급 학교에 진급하며 둘은 완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싱클레어는 선량하고 예민한 아이에서 무감각하고 시크한 소년으로 즉 양아치로 변질되어 있었고 지금도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싱클레어에게 유일한 낙은 알폰스 베크라는 기숙사 친구를 만날 때였는데 이 인물은 싱클레어보다 나이가 많으며 툭하면 술을 권하고 어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는 점점 호기심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술에 점차 취해가던 중 싱클레어는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생겼는데 그 순간 자신에게 펼쳐져 있던 밝은 세계를 자신의 발로 짓밟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싱클레어는 자책감에 휩싸여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어두운 세계의 한복판에 떠받들어지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무척 두려웠던 것이죠. 이때 싱클레어는 이미 상급 학교에서 퇴학당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무엇보다 간간히 생각나 데미안에게 썼던 편지의 답장이 오지 않자 그에게 증오감마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감의 경고장을 받고 학교에 아버지가 찾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싱클레어는 화가 난 아버지에게 오히려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집이라는 밝은 세상으로 돌아온 싱클레어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데미안을 찾아가 보지도 않은 채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다시 도시로 나가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공원에서 어느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치라는 이름을 붙이며 남몰래 짝사랑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와 단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며 그녀의 모습을 눈앞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자신의 사원의 기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날부터 차츰 술과 싸움에서 멀어지며 독서와 산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초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전부 그리고 그 그림을 보게 된 싱클레어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림 속 그 얼굴은 바로 막스 데미안이 있었죠. 그렇게 싱클레어는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러 싱클레어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여러 색깔의 빛깔을 한 어느 한 새가 날려고 날개를 퍼득이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알을 깨고 나오려는 매와 같았으며 꿈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싱클레어는 왜 자신이 이런 꿈을 꾸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데미안에게 물어보기 위해 이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런 사건을 겪은 싱클레어는 다시 모범생이 되었고 상급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도 어느새 데미안의 그늘에 가려 싱클레어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데미안의 답장이 옵니다. 그 데미안의 답장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아브라삭스란 단어를 처음 들은 싱클레어는 이 아브라삭스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의문을 갖던 중 싱클레어는 아브라삭스를 수업 시간 도중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삭스는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이름을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한때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지며 꿈속에서 낯선 여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어머니인 줄 알고 안으려고 하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렇다고 데미안도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여인은 키가 크고 힘이 강했으며 또한 여성적인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진한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고 포옹을 받은 싱클레어는 희열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포옹을 신에게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죄악으로 느끼고는 이것을 아브라삭스와 결부시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된 싱클레어는 이제 곧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지금도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갈림길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내를 걷다가 조그만한 교회에서 바흐의 곡이 연주되는 오르간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 멜로디가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것을 느끼고는 연주가 그칠 때를 기다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연주자는 통통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때때로 저녁 무렵 교회 앞에서 연주를 듣다가 하루는 그의 뒤를 밟아 술집까지 따라갑니다. 그 술집에서 싱클레어는 그 연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바람에 그의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대화의 주제는 어쩌다 보니 아브라삭스였고 그 사람은 아브라삭스에 대해 무언가 신중히 여기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피스토리우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싱클레어는 이 피스토리우스와의 여러 대화에서 특이한 전율과 함께 내면의 초기 단계의 기능이 생동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듯한 점점 더 사고가 자유로워지는 느낌인 것이죠. (18) 살인 괴짜 청년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에서 모든 것을 치유받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데미안과 같은 생각을 피력하며 싱클레어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는 친구이며 말이 잘 통하고 배울 점이 많이 있었지만 싱클레어는 고리타분한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에게 대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피스토리우스와 싱클레어는 악의는 없더라도 언성을 높이게 됐고, 싱클레어는 바로 후회하지만 자신의 의견에 수긍해주는 피스토리우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학창시절이 끝났습니다. 싱클레어는 아버지의 제안으로 방학 동안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행이 끝나면 어떤 학부로 대학을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철학 수업을 듣기로 했죠. 아마 싱클레어는 어떤 학과라도 만족했을 겁니다. 싱클레어는 방학 때 데미안이 살던 집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데미안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는 그 사람에게 데미안 가족의 소식을 물었고, 그 사람은 데미안의 가족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의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싱클레어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싱클레어의 꿈에 나온 여인의 얼굴이 바로 막스 데미안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싱클레어는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고 데미안의 어머니인 그녀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지만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지루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길거리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막스 데미안. 그래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동행자가 자리를 떠나자 데미안을 불렀고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데미안은 자신의 어머니가 싱클레어를 기다리고 계신다며 싱클레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는 며칠이 지나 설레는 마음으로 데미안의 집을 찾아가죠. 데미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인물이 데미안의 어머니, 바로 에바 부인이었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싱클레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과 인사를 하며 데미안이 자신을 에바 부인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리고 싱클레어는 자신의 꿈에서 본 새의 그림을 들고 자신이 꾸었던 꿈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싱클레어는 황홀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 부인과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원에서 일본인과의 결투를 위해 권투 연습을 하던 데미안을 만납니다. 그 후에도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을 자주 찾아와 데미안과 여러 이야기를 했으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에바 부인은 대화에 끼지 않고 그저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옆에서 이야기만 들으며 경청자의 역할을 해주었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세히 했는데 에바 부인은 그런 이야기도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줬습니다. 이때의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는 어머니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랑의 상대로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싱클레어의 상태를 진작에 간파한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조언해줍니다. 싱클레어는 겨울 내내 에바 부인 생각으로 지냈고 그렇게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을 찾아갔는데 데미안은 차갑게 죽은 듯한 얼굴로 내면으로 깊이 침참해 있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6년 전과 똑같은 데미안의 모습에 겁에 질린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찾아갔지만 그녀 또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싱클레어에게 지금은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는 비오는 거리를 서성이다가 먹구름 속에서 큰 새의 형상을 발견하는데 그 새가 하늘로 날아가자 폭풍우가 크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풀리자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의 집에 돌아왔는데 활기를 되찾은 데미안이 직접 현관에서 싱클레어를 맞았고 전에 봤던 새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데미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새는 마치 운명의 전조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자신이 전날에 꿨던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드리워진 죽음을 예견하게 됩니다. 이제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에바 부인을 보며 싱클레어는 언젠간 다가올 이별에 두려워하던 중 데미안이 싱클레어 집에 찾아옵니다. 데미안이 찾아온 이유는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소위였던 자신은 영장이 날아오면 곧 전쟁터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데미안을 싱클레어에게 보낸 것은 바로 에바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도 곧 증진 명령이 떨어질 거라는 말을 남기며 떠나버리고 사태는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곧바로 전쟁이 터졌고 데미안이 군복 차림으로 이상스럽고 낯선 모습으로 참전하러 떠났죠. 데미안이 먼저 떠나고 겨울에는 싱클레어가 뒤이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던 어느 봄날 밤 점령지에서 보초를 서던 싱클레어는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인생 그리고 에바 부인 데미안에 대해 회상하고 있던 중 갑작스러운 폭격을 맞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폭격을 맞은 싱클레어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으며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임시 병동의 땅바닥에 깔린 잠자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막스 데미안이 누워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싱클레어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마주하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프란츠 크로모, 기억나니? 나는 떠나야 해. 넌 아마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그러머나 그 밖의 일 때문에 말이야. 그땐 네가 나를 불러도 올 수 없어. 너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음을 넌 알게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에바 부인이 부탁했어. 만약 너가 나쁜 처지에 처하면 그녀가 나에게 보낸 입맞춤을 너에게 전해주라고 말이야. 눈을 감아, 싱클레어. 그 순간 잠에 든 싱클레어는 깨어나자마자 데미안을 찾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고통스러운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저 데미안의 말대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거울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데미안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제 싱클레어가 곧 데미안이며 자신 스스로 극복할 방법을 찾아가게 되며 작품은 막을 내립니다.